안녕하세요. 정민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을 하였을 때 남겨진 분들은 굉장히 눈앞이 캄캄하시죠.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심판 청구입니다. 상속 포기는 물려받은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 승인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내가 물려받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상속 포기보다는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를 많이 물려받았어요 라고 상담을 받았을 때 보통은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사건의 진행의 간단한 절차 그리고 내용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여기 한정 승인 심판 청구는 이런 심판 청구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함으로써 청구를 신청하게 되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절대로 이 기한을 넘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족분의 사망을 알게 되시면 바로 원스톱 상속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 상태 그리고 채무 상태를 확인하신 뒤에 얼핏 보아서 채무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하면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심판 청구에 각종 그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인은 사망한 분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기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건 본인이 사망한 분입니다. 여기 사망한 분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누구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망하신 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사망하신 분의 최후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종류는 상속 한정 승인이고요. 청구 취지를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 청구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은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히 작성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게 되면은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청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누구누구누구는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누구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누구누구누구는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누구의 자식들로서 직계비속입니다. 라고 청구인과 그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속인들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몇 월 며칠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게시된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으로 얻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에 표시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명 방법이 나오는데 이 소명 방법은 여러분 가족분의 사망 신고를 하실 때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알게 된 정보들을 여기다 그 서류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첨부 서류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되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보통 가족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상세 버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에 돌아가신 분 것도 상세로 제출하셔야 하고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위임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증표는 제가 제출하는 것이죠. 제가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 법원에 제출을 할 때 여기 서울가정법원이 보이시죠? 사망한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다가 이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별지로 제출했었던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 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적극재산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플러스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소극재산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극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여기 합계금액, 여기 플러스 재산, 적극재산의 합계금액과 소극재산의 합계금액을 확인해 보셔서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커야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을 꼭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에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혹시나 정말로 알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나중에 변제할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작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근거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달을 받으신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던 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가 있고 어느 은행에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표를 제출하시고 각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 대출 대역 현황 같은 것들 확인서들을 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면 각종 보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가정법원 심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을 받고 나서 상속 한정승인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결정문 송달 5일 이내에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해서 내가 상속 한정 승인을 했다는 것을 채권자들, 내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별도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알고 있는 채권자 혹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신고를 받으시면 그 채권 신고받은 그 금액들 내역들을 모두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해 주셔야 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사실 이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꼭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채무가 너무 조금이어서 안분 배당해 줄 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요 심판 청구 결정문 받고 일간지에 신문 공고하고 내용 증명 발송하시는 절차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판 결정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고 청구인들, 내 가족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주문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막 누구누구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몇 월 며칠자 한정 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라고 기재하고, 네, 여기 사법보좌관 누구누구누구 하고 낙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한정 승인 심판 결정문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별지 상속 재산 목록과 같은 내용의 이 목록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했었던 그 별지 상속 재산 목록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적극 재산의 금액이 소극 재산보다 적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외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상속 재산 목록에 그 제가 제출했었던 내용이 결국에는 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심판 청구 결정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심판 결정을 받고 나신 후에 결정문 송달 이내에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하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데, 이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연락 주기 바란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요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공고문 작성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데, 그 일간지에는 이런 상속 한정 승인 공고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결정문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해서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 그 초안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그 초안의 내용대로 신문 공고에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 발송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체국에 찾아가셔서 그 내용 증명 발송하시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세 부를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우체국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 한정 승인 절차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 승인 사건을 진행하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접할 때마다 아직도 좀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이 특히 아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되게 슬프게 돌아가신 사연을 알게 됐다거나 할 때는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속 한정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많은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하다던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